네, 농지법 상담 계속 이어집니다. 주민들과 대화, 주민들의 상담 계속 받아보도록 하지요. 용정리에 있는 박진모 씨 한번 통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박진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밴드에서 1대1 창 보고 전화 드린 거고요. 네네. 요것은 이렇게 주민들이랑 같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박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젊으니까, 그죠? 네. 우리 하여튼 주민님의 얘기를 같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글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용정리에 사는 박진범모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농지법에 걸려 올해 7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해서요.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순으로 되어 있고요. 버섯 재배사, 땅이 세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창고가 두 동이 얹혀져 있고 이게 걸렸고, 또 하나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걸렸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건 안 걸렸고,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컨테이너 있는 곳에 컨테이너 하나를 더 설치해도 창고에 있던 물건을 적재하려고 합니다. 괜찮을지 궁금하고, 도로를 쓰고 있는 곳은 콘크리트를 다 허물어야 할지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지금 공감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세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에는 창고 두 동이 얹혀져 있는데 걸렸어요. 네. 그리고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있는 데는 안 걸렸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화 상담하신 분은 일단은 처분 의무 기간이 끝나고 네. 이제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명령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처분 의무 통지가 끝난 거예요. 아니요. 지금 통지서가 나와서 올해 7월까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청문을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받았죠. 네. 작년에 받았으면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아서 올해 7월까지 처분 의무 통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처분 의무 통지가 이제 7월 달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예. 네. 그리고 지금 처분 의무 기간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7월이 1년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 우리 용용리의 우리 박모 주민은 7월까지 처분 의무 기간에 있어서 7월까지 원상복구를 하면 완전 빠져나가진 않아요. 7월 달에 원상복구를 해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 짓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단속 나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제 처분 명령 기간으로 접어드는데, 일단 궁금한 거 내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도로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걸렸습니다. 이게 과연 콘크리트를 갖다 다 원상복구를 하고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면적이 굉장히 짧은데. 네. 근데 과수원이거든요, 원래. 네네네네. 근데 이제 위에 또 창고가 있어요. 네. 다른 창고인데 네. 거기를 진입을 하려면 네. 요 도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 주민이,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그게 다 같은 주인이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위에 거를 팔려고 이제 과수원을 도로로 해서 거기를 허가를 맡은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요 도로를 허물면 위에 집은 통로가 아예 없거든요. 네. 자, 일단 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농지법은 개특법하고 다릅니다. 원상복구가. 즉, 개특법은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건축법 이런 것들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전으로 돼 있고 도로가 아니고 포장이 돼 있으면 무조건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원상복구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농사 짓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특법에 단속된 사람들이 가장
그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매달고 나왔어, 나는 고를 높였어 이러는데 고 높인 거 매달고 나온 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건축법이기 때문에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고 두 동은 안에다가 버섯 표고버섯 원목을 집어넣든가 뭐 거기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창고 두 동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 것은 개의치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그러니까 한쪽이 이제 도로가 되어 있다는데 이 도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로로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여러 사람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원상복구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는 걷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걷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해석을 또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는 걷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걷어낸다고 해도 나는 여기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여기다가 무슨 양봉 벌꿀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래서 농사 짓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가 네. 그 위에 창고로 올라가려면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창고가 앉혀져 있는 필지는 좀 두둥이 앉혀져 있으니까 필지가 커 보이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필지 하나는 이건 좀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작아요. 만에 하나 이게 만약에 농지법에 걸린다라고 해도 저희가 거기에 공시지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작으면 얼마 안 나옵니다. 이건. 예. 그리고 요것은 굳이 도로를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개특법에서는 이제 파헤쳐야 원상복구가 되겠지만 하여튼 요것은 미리 농정과에 가서 누가 나와서 사진을 찍느냐 누가 오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런 상황 만들고 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다 할 거고 여기는 안 하겠 이건 우리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썼던 것이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봐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양주시에서 그 전에 2년 전 3년 전에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시도 처음에는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분들도 그때 당시 이제 유기농가였는데 유기농가도 엄청나게 막 복잡하고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자기 남양주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라서 이제 깊은 얘기를 하진 못하는데 아무튼 개특법과 농지법은 원상복구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테이너가 있는 곳은 걸리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꺼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어디 이사 갈 때도 없고 좀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있는 곳을 이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답은 이용해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개특법은 요거 단속 나왔다가 요거 단속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농지법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지법은 기수별로 끊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끊어요. 그래서 지금 농지법 걸렸다고 민원을 넣었다라고 해도 지금 농지법은 매년 가을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봄에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 있는 곳이 추가로 걸린다라고 해도 최악의 경우로 본다라고 해도 그것은 올 가을에 적발하고 내년 봄에 청문 받겠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데 이제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거기가 안 걸린 이유가 뭐냐면 최근 3년 거를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행해지는 최근 3년 거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남양주에서 다 하질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컨테이너 있는 곳은 건축물도 없고 아마 그 구입한 지가 3년이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됐어요? 그 구입한 지는? 16년일 것 같아요. 16년. 아무튼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건축물이 없잖아요. 만에 하나 걸렸어도 그런 데는 원상복구하기가 편하잖아요. 컨테이너는 이제 지게자로 뜨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직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저 물건 저기다 놨으니까 저거 바로 적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적발을 해야겠지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이제 이게 3년 동안 이제 계속 농사를 짓는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요번에 저희가 이제 물건을 컨테이너로 옮기고 해서 버섯목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했다고? 네, 네. 원상복구는 했는데 네. 만약에 내년에는 이게 그 사람들이 통보를 하고 이걸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와서 그냥 확인해서 농사 안 짓고 있으면은 벌금을 때리나요? 그게 아마 주민들 엄청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게 영상에서 자꾸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잠깐, 협회에 협의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냈죠. 아, 됐어요. 다행이다. 이게 협의된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공개하니까 국대협회 협의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은 통보 안 합니다. 통보 안 하고 옵니다. 자, 이제 제가 똑같은 경우에요. 저도 이제 일부 원상복구를 해서 일부 빠져나갔고 일부 원상복구를 못해서 처분 명령 기간도 지나버렸는데 통보 안 합니다. 다만 원칙은 원상복구를 했는데 내년에 와서 또 걸렸단 말이에요. 원칙은 바로 부과해요. 그냥 이제 그때는 뭐 의무기간, 명령기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부과인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 의무기간이 끝난 걸로 봐서 명령기간으로 이제 접어드는 게 이제 어떤 원칙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것은 뭐냐면, 워낙 조사할 곳이 많아서, 3년 동안 원상복구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유지하는 걸 그거는 일이 많아서 단속할 사람이 많아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 상담 중에서 요거 원상복구 했다가 다시 또 제주서 나와서 걸렸다는 사람들도 제가 그 사례를 보긴 했는데 내강리 쪽에서 그러나 한번 원상복구 하면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좀 복불복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복불복입니다. 네. 그래 제가 또 하나 네네. 게 있어서 네네네네. 그 통화된 길에 네네. 제가 두 동이 있는데 네. 한 동은 지금 비어 있어요. 네. 한 동은 저희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로 옮기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냥 한 동만 벌금을 내가 문다라고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돼요. 한 필지에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개특법은 한 동은 물고 한 동은 안 물고 그 위반 면적을 갖고 따지잖아요. 네네네. 농지법은 필지로 따집니다. 필지로. 아, 그렇구나. 조금 전에 영상 하나 올라갔는데 필지로 따집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네. 그것은 말이죠. 네. 끊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고 네네네. 따로 개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상에 뭐 어떤 요령이나 팁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국에서 다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 영상 마무리하고 나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마무리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연회비 20만 원 내고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하는 협회 없습니다. 국대협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이름 옆에 있는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이것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한번 누르신 분은 안 눌러도 됩니다. 딱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못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그인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 이상 넘어가면 방송국 10만원짜리 캠 가지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장비 좀 차려놓고 방송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내용 하나 가지고 끝까지 판다.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